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친환경을 넘은 필환경 시대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최근에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석동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 2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창원시가 염수를 투입을 하고 긴급 조치를 벌이긴 했지만 다음 날 이 정수장 물을 공급을 받는 진해구에 있는 가정집 2곳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네. 이후에 이제 수돗물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검출되는 이제 깔따구 발견 신고 건수만 8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어요. 여름에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깔따구가 어떤 건지. 그렇죠. 깔따구라는 이름을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깔따구는 작은 모기처럼 생긴 파리목 곤충입니다. 네. 한 번에 대량 번식하는 좀 특징이 있고요. 아토피나 선식 등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옮기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깔따구는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동물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동물이긴 한데요. 네. 이제 생물화학적 상소 요구량 6ppm 이상 되는 이 4급수의 서식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에서 이 생물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뜻은 수돗물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수돗물이 생활 용수부터 식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깔따구 유충이 이제 발견이 된 이 석동 정수장과 또 경남 지역의 이제 수돗물 취수원인 낙동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낙동강 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취수원의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관계 부처별로 좀 말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석동 정수장 측에서는 낙동강 취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반대로 이번 일에 책임과 또 대안을 내놓아야 될 환경부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정수장 시설에 발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입니다. 7월 28일 날 석동 정수장 유충 규명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알렸는데요. 특조위에서는 이제 석동 정수장 안에서 이제 좀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설 부족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다만 깔따구 유충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낙동강 원수 유입인 건지 그리고 정수장 내부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서 또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수장 내부 요인보다 아무래도 원수인 이 낙동강 수질 개선이 계속 필요하지 않냐라고 계속 말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자체가 문제다. 이건 비판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지금 현재 그 경남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비판이 심하고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사례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례이고 또 가정집에서도 그게 2건이나 발견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석동 정수장은 낙동강 유역의 범포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범포 취수장은 물론이고 낙동강 전역에 걸쳐서 이미 녹조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여름은 초반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잖아요. 5월쯤부터 더웠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더웠어요. 5, 6월 지금 8월에 조금 비가 와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비가 와도 지금 계속해서 낙동강은 조류 경보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낙동강은 이미 6월부터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요. 그 작년 시기와 비교했을 때는 구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조류가 최대 30배 이상 가까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녹조 문제와 이번에 창원시에서 발생했던 이 수돗물 깔따구 문제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깔따구는 4급수 생물 지표종입니다. 네, 지난 4대 강사업 이후에 녹조 물질이 낙동강 바닥에 계속 가라앉고 쌓이면서 이 퇴적토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했고요.
깔따구요. 조류 영양분인 거죠. 네, 근데 이 깔따구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가 계속 막고 있다 보니까 조류 공보는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매년. 이제 최근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낙동강 저상류부터 이제 하류까지 저서생물 조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네, 조사 지점에 계속 유충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붉은 깔따구뿐만 아니라 실제영이까지 같이 발견이 되면서 이미 광범위하게 그 낙동강에는 이 깔따구가 계속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않고 하니까 녹조도 생기고 어떤 벌레들도 계속 생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이 한 2급수 정도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취수하기 굉장히 적합한 물이긴 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이게 4급수로 전락한 것을 이번 이 지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예. 이 녹조 문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연구가 진행된 게 있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부경대학교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에 이제 위치한 주요 정수장 세 곳의 원수와 정수를 분석한 결과 정수한, 원수가 아니라 정수한 모든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고산 정수장, 매곡 정수장, 문산 정수장에서 계속 검출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대구시와 환경당국에서는 정수장에서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완벽히 하기 때문에 이 정수된 물에서는 절대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무색하게도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바로 검출된 것이었는데요. 정수된 물에서 뭐가 나오면 못 마시죠. 그렇죠. 못 마시죠.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세계암연구기관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이미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흔히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그 낙동강 사례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에 조류 경보가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라고 하면 낙동강에 살고 있는 그 이제 물고기들이 다들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떠올라요.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고 이 독은 이제 간, 신장, 신경, 뇌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생식 독소까지 즉시 이제 띄고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정수짠 물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더 문제고 글쎄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필터를 그래서 많이들 엄마들이 구매해서 맞아요.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 입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동강 물이 좀 깨끗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원수가 깨끗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 거죠. 작년 10월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 잎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어요. 국내 검출은 심지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그동안 이제 환경부나 정부에서 이제 녹조 독소의 식물 흡수 기작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계속 외면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독소 검출이었던 것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도 발견되고 또 강물을 이용한 농산물에서도 위험 독소가 검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 낙동강 유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이유는 낙동강이 오염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의 안전성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에 정말 안전한가를 담보할 수 있는 그 지표 자체는 정수장 내에서 뭐 여과나 정제 뭐 이런 물 처리 과정들이 더 고도화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지인 이 낙동강의 원수 수질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보 설치 이후로 이제 낙동강이 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를 개방해서 수질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망각을 한 것처럼 물이 고여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아쉽고요.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강물 오염은 말 그대로 정말 생존의 위협이거든요. 그럼요. 이는 낙동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 강을 이용해서 취수하고 또 정수하면서 그 물을 수돗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은 녹조가 있고 그걸 정수를 해도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하고 그렇죠. 큰일인데요. 맞습니다. 여기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환경하자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과 함께 경남 지역의 수돗물 오염 또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